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교과서 공부법에 대해서, 교과서를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할까? 네, 교과서를 이제 사회 교과서를 제가 가장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공부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해놓게 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런 공부를 해놓게 된다. 그러면 중학교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교과서 하나 딱 던져주면은 애들이 알아서 교과서를 전부 다 요약 정리, 요점 정리를 하면서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생기고요.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 때 정말 편하겠죠. 근데 대학 가서도 무척 편합니다. 대학 가서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책을 딱 펴보면 뭐 한 2장 넘기면은 단원명이 딱 들어있죠. 단원명. 대단원부터 중단원 이렇게 중단원, 소단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때 반드시 대단원부터 한번 쭉 읽어가야 됩니다. 쭉. 그러니까 쭉 훑어있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서 뭐 이 단원을 읽어가면서 뭐 이해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반드시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라는 걸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쭉 훑어있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단원이 나오죠. 중단원은 중요한 것은 밑줄 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밑줄 치면서 핵심 단어 동그라미 하면서 이제 밑줄 긋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전체를 볼 때.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소단원 공부할 때는 아이들이 머릿속에 요점 정리가 다 기억이 다 돼야 됩니다. 내가 뭘 공부하고 있구나 완벽하게 기억이 돼야 되겠죠. 이거 공부를 할 때는. 그러면 자꾸 이 마이크가요 좀 안 됐다 해요. 그래서 대단원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멀리서 보면 산을 볼 수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산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산 전체 산 모양은 딱 보이잖아요. 그럼 좀 더 가까이 가면 숲이 보이잖아요. 숲을 보는 공부. 그 다음에 더 가까이 가면 정말 디테일하게 나뭇잎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나무 자체를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공부.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어떤 공부를 했을까요? 소단원만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전체를 못 본다는 얘기죠.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용학습이나 응용학습이 안 돼요. 이런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소단원만 이렇게 공부를 해가서는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럼 자, 봐봐요. 그러면 이게 대단원이거든요. 대단원, 중단원이 한 색 있어요. 세 개 있고요. 이건 중단원.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소단원이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밑에 소 제목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이 전체를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보는 힘. 이 전체를 보는 힘이 없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전체를 보는 힘을 갖다 우리는 고공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체를 보는 힘. 낙하산처럼 하늘에서 딱 봤을 때 전체가 딱 보이잖아요. 이런 공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전체를 보는 힘이 벌써 대단원이나 중단원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이제 소단원을 공부했을 때 소단원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디다 붙여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남부지방의 생활과 뭐 중부지방, 북부지방의 생활이다. 그러면 소단원 공부, 남부지방의 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기후, 공부를 해놓고도 이거가 남부지방의 기후인지, 중부지방의 기후인지, 북부지방의 기후인지를 몰라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시간은 정말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대단원을 보고, 아, 우리나라 그 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하구나. 여기 단원은 남부지방이네. 남부지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소단원, 이제 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전체를 보고 나서.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 공부만 하고 딱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남부지방에 공부를 했지, 중부지방의 기후랑 연결을 시켜봐야지 되고요. 북부지방의 기후도 연결시켜봐야 되고요. 그러면 음식이 또 있겠죠. 남부지방의 음식. 아, 기후가 따뜻하니까 남부지방의 음식은 부패할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염도가 좀 더 짜겠구나. 북부지방은 차가우니까 좀 더 싱거워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응용학습이 들어가야지 돼요. 공부를. 그러니까 이런 공부, 즉 상관학습이죠. 바로 이 상관학습은 응용학습이고 학습이다. 공부를 했는데 이게 안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만 알고 하나만 아는 아이. 하나만 가르쳐주니까 하나만 알아. 뭐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두 개를 잊어버린다. 뭐 그렇게도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몇 개를 적용한다?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그렇지, 10개를 안다 그렇잖아요. 똑똑한 애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10을 안다. 이거는 바로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10개를 갖다가 적용한다는 얘기죠. 이런 공부가 돼야지 돼요, 아이들한테. 근데 이런 공부가 돼야 되려면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많아야지 이게 되겠죠.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리고 정말 단순한 애들이 있어요. 야, 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제 얘기가 지금 봄이잖아요. 그러면 새학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정말 보이는 피상적인 것만 얘기해요. 봄, 꽃, 뭐 보이는 것만, 옷, 이렇게. 그 이변에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80% 이상의 아이들이 잘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아니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고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킬 때는 반드시 전체를 보는 힘을 이제 공부를 시켜야지 되겠고, 그리고 서로 상관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응용학습.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10개를 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세포가 시냅스라는 회로가 있잖아요. 신경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가 많이 엉킬수록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이 얽히지 않으면은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많이 얽힌다 그러면 내가 많은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을 갖다가 오래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교과서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교과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단원명입니다. 단원명. 뭘 공부하는 줄 알아야죠. 얘들 단원명 안 봅니다. 단원명 안 봐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본론부터 들어가죠. 단원명. 단원명을 보고서 내가 이 단원에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한 번은 추론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추측해가면서 단원명을 보고서 뭘 배우는구나. 그러면은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중단원, 대단원, 중단원 교과서를 보면 단원명만을 보면은 그 내용이 쫙 들어오게 돼 있어요. 뭘 공부하는지. 유교 중심의 조선시대 단원명이 그래 돼 있잖아요. 중단원이. 그러면은 단원명만 보고서 우리는 금방 알죠. 조선시대는 유교가 성했구나. 꽃피운 불교 문화 이렇게 딱 나와요. 고려시대 딱 나오면서. 그러면은 고려시대는 불교가 성했구나. 이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단원명을 갖다가 무시하고서는 절대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죠. 얘들이 또 학습 목표는 또 진짜 안 읽어요. 그 단원의 학습 목표잖아요. 이 단원에서 공부해야 될 것이 학습 목표로 딱 다 나옵니다. 뭐 초등, 중등, 고등까지 학습 목표가 너무나 자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학습 목표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 목표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답을 찾는 공부를 하면 되겠죠. 여기에 답을 찾는 공부를 하면 돼요. 학습 목표. 답을 찾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학습 목표 거의가 아이들이 안 읽고 갑니다. 안 읽고 가요. 단원명 안 읽고 갑니다. 단원명 정말 중요하잖아요. 응? 책을 대표하는 건 책 이름이죠. 책 이름. 자, 로빈슨 크루소 다 읽으셨죠? 제가 로빈슨 크루소 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로빈슨 크루소의 내용이 다 떠오르셨죠, 또? 예, 그러셨잖아요. 그 단원명. 뭐 나를 대표하는 거는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자 석자 속에 정말 다 들어있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만 딱 되면은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전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단원명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거 무시하고 갈 수 없어요. 모든 글을 읽을 때 단원명. 어떤 글을 읽는다 할지라도, 뭐 교과서를 본다든지, 아니면 일반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단원명. 단원명만을 보고서 우리는 다 내용을 거의 추측할 수 있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이거 문제라 그랬죠. 모든 그 내용은 학습 목표에 맞춰서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은 아이들은 답을 찾는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자료 해석 능력입니다. 자료 해석 능력. 자료가 뭐냐? 지금은 영상 시대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림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잖아요. 학교 시험 문제 낼 때도 선생님들이 그거 긁었잖아요, 가리방.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복사해서 이제 미러가 등사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고 하다 보니까 그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료. 지금은 사회 문제 그 수능 문제에서도 사회 문제가 50문제면 그림 50개 자료 해석해야 됩니다. 과학 50문제면 자료가 50개입니다. 모든 게 그림에 안 들어간 문제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교과서 한번 보세요. 모든 게 그림입니다. 모든 게 그림, 사파, 지도, 자료, 지도, 그림, 그래프, 도표, 사파, 이런 것들. 이걸 읽지 못한다면 공부를 못하는 거죠. 이거 읽기가 돼야지 돼요. 자료, 2개 분석하는 거, 그래프 분석하는 거, 지도 다 나오죠. 이걸 하나도 빼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사진도 있잖아요. 사회 과목 같은 경우 사진이 진짜 많죠. 이 그림을 보고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은 훨씬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범인을 찾을 때 설명으로 찾나요? 아니면은 사진으로 더 많이 찾나요? 사진으로 많이 찾죠. 사진, 그림, 자료. 그러니까 저희들도 책을 볼 때 그걸 갖다 사진으로 봅니다. 탁탁 찍어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이 있으니까 책을 이렇게 그냥 넘기잖아요. 응? 사진만 보고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더라. 기억력이 훨씬 좋다는 거죠. 사고력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지도나 그림, 그래프, 도표, 사파를 간과해서는 아이들이 절대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꼭 익히세요. 근데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그러면은 엄마들이 그거 분석하기가 싫어. 가르쳐 줄 때. 그렇죠. 안 그러나요? 런던의 강우량, 지중해 연안의 지중해는 런던의 강우량, 한국의 강우량 이렇게 비교가 나옵니다. 그럼 누가 하기 싫어?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다가 어머님들이 하기 싫어요. 그럼 비교하기 싫죠. 그거 하기 싫거든요. 귀찮잖아요. 근데 그거 해야지.
그거 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내가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특히나. 우리 아이를 갖다 그래도 명문대를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 자료 해석이 안 되고는 불가능하다는 거. 고시가 과목이 딱 3가지더라고요. 언어 추론 능력, 언어 추론, 자료 해석, 상황 판단입니다. 모든 국가고시가 그렇습니다. 뭐 추론, 언어 추론은 우리 아이들 수능 문제 볼 때 그런 문제처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정말 어렵더라고요. 뭐 통계, 뭐 분석 자료 문제 계산도 해야지 되고 상황 판단 할 때 정말 읽기 능력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때 우리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니까 그때 가서 아직 멀었다. 금방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쌓여서 그게 가야지 그때 가서 절대로 안 되거든요. 모든 공부는, 모든 교육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차근차근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어느 순간에 일치월장 그거가 정말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교육은. 그래서 교육을 갖다가 그렇잖아요. 교육을 제가 배운 교육학에서는 교육은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변화다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교육은 바뀐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바뀐다 그건 아니고 그냥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료 해석 능력.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알아야죠. 작가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여튼 모든 공부는 요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요점 정리. 요점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중요한 핵심 파악을 찾는 거가 빨리 돼야 된다는 얘기죠. 순간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면은 지문이 정말 길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지문이 정말 길긴 하죠. 근데 이 지문이 한 번에 쫙 내려 읽어야 됩니다. 한 번에 쫙 내려 읽어야지 이거 시험이 제 시간 안에 치를 수가 있거든. 근데 문제를 갖다가 비문학 지문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비문학 지문이 한 60 내지 7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어가 1등급이 90점이 못 넘었거든요. 그 비문학 지문이 너무 어려워요. 소프트웨어 만드는 게 나왔어요. 전문적인 프로그램 만드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지문을 갖다 읽다가 아이들이 천천히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죠. 다시 역행해서 읽어요. 읽다가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읽다가 모르니까 다시 올라가. 이렇게 역행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시간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훈련을 하느냐. 이제 저희 아이도 국어가 안 됐습니다. 수능 봤을 때 국어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날마다 울면서 국어를 해주고 점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국어. 그러니까 수학은 어느 정도 즐거우니까 집중이 좀 덜 될 때는 수학 문제 풀이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수학 문제를 풀고 집중이 정말로 잘 되면 그때는 국어 지문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면 이제 저희 아이는 문과였기 때문에 이제 사회 공부를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해서 자기 패턴을 아이들이 잡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쫙 내려 읽으면서 요지 파악이 전부 돼야 된다는 거. 한 번에 읽어내면서 정말 어떤 소재로 이 글을 썼는지 작가가 왜 이 글을 썼는지 주제는 뭔지 한 번에 읽으면서 파악이 돼야지 돼요. 한 번에. 그래야지만이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 이렇게 공부를 한 번 해놓게 되면 아이들이 평생에 초등학교 때 한 번 해놓게 되면 중학교에 가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고등학교 문제 없습니다. 대학교 정말 편안하죠. 그래서 어머님들은 전부 다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시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하루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24시간을 갖다가
뭐 27시간, 28시간, 30시간처럼 쓰는 아이가 있는 반면 24시간을 갖다가 20시간도 하루에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죠. 시간. 그러면 아이들은 시간과의 싸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속독을 한다는 건 굉장한 집중력입니다. 뭐 여기 뭐 1급 보신 어머님도 계시고 부럽지 않나요? 1급 보신 어머님도 계시고 애들이 뭐 2급, 3급 최고의 읽기입니다. 최고의 읽기. 그 정도 돼버리면요. 그 정도 된다는 거는 굉장한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없이는 그 정도 속도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왜? 문제를 풀고 지문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바깥에서 소리가 조금 나가지고 관심이 그때 쏠려버렸다. 그 지문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머님들도 글을 읽어보면 그러시잖아요. 다 집중해서 보면은 쫙 읽어 내려가는데 조금이라도 눈을 갖다 그 순간에 깜빡거렸다. 그러면 내용이 조금 희석이 되거든요. 똑같아요. 집중력. 그러면은 1분당 1800자를 읽는다. 1분당 1600자를 읽는다. 1분당 600자를 읽는다. 1분당 200자를 읽는다. 굉장한 차이죠. 뭐 시간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시간. 그러면 학습량이 정말로 많아진다. 다른 사람들의 2배, 3배 이상을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그래서 어머님들 이거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근데 교과서도 그런 애들이 정말 빨리 합니다. 저희 일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애는 읽기가 어느 정도 되니까 교과서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절대 못하죠. 왜? 중심 내용도 못 찾고 간추리기도 안 되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걔한테는 정말 손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건 교육은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조바심을 가지면 절대로 아이를 훌륭하게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차분하게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정말 부모가 가르친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이가